두 번째 시간 미생물의 명령법과 세포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페이지고요. 두 번째 미생물의 명령법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로 미생물의 학명은 속명과 그 다음에 종명을 조합한 이명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에 명령자의 이름과 발표 연도를 포기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효모, 곰팡이, 조류는 국제식물명령규약을 따라서 하고요. 세균과 방선균은 국제세균명령규약에 따라 명명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학명 보통 라틴어나 이탈릭체로 표시하거나 또는 학명 밑에 밑줄을 그어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속명은 첫 글자는 무슨 문자?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종명은 첫 글자는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속명과 종명이 뭐냐? 보통 미생물은 우리가 무슨 페실리딘 무슨 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가 속명과 종명으로 나눠서 표시를 하거든요. 그거의 뜻이 무엇이냐? 처음에 나오는 게 속명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종명이에요. 예를 들자면 페니실린이나 아스파라길루스는 속명이 될 수 있고 아스파라길루스 오리제는 이제 여기서 오리제는 종명이 될 수 있겠죠. 책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속명은 설명하면 좀 어렵기도 한데 그 속에 속하는 미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명은 균의 성상이나 기원, 균이 어디서 왔는지, 이건 또 어떤 식물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속명을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에 이제 하나의 미생물이 있고 두 개의 미생물이 있는데 이 미생물이 서로의 기원은 달라요. 하지만 생김새가 둘 다 세모야. 미생물 A가 세모야. 미생물 B가 또 세모처럼 생겼어요. 이건 속명이라고 해요. 공통적인 특징이잖아. 세모처럼 생긴 분들이 되게 많아. 근데 애들 이름이 너무 다 달라. 그러면 찾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걸 정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세모처럼 생긴 분을 세모니스라고 하자 라고 정하자 라고 정해서 정한 게 속명이에요. 속명이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모니스라는 건 이렇게 딱 포함되어 있어. 근데 이거는 얘는 벼에서 왔어요. 얘는 메뚜기에서 왔고 얘는 개구리, 얘는 버섯에서 온 거야. 근데 우리가 세모니스를 다 모았는데 얘들아 안이 다 다르니까 얘네 특징이나 기원을 살려서 분류하기 쉽게 구분을 하자 해서 생긴 게 종명인 거예요. 그럼 얘는 세미니스 벼, 이건 종명이 되는 거지. 얘는 세미니스 버섯.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죠? 속명과 종명은 그냥 이름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미생물 이름 다 외우면 돼요. 학자가 돼서 이런 걸 밝힐 것까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럴 친구가 있다면 내가 미안해요.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책에 또 다른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읽을까? 페니실린이라고 하죠. 자, 앞이 대문자야. 이건 그럼 뭐야? 속명인 거야. 자, 빗자루나 분 모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스파라길루스는 외생포자가 천주교에서 성수를 뿌리는 살수기를 닮아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스파라길루스를 닮은 모든 미생물은 다 앞에 아스파라길루스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빗자루나 분 모양을 닮은 모든 미생물 앞에는 페니실린이 붙는 거죠. 근데 이제 페니실린 뒤에 종명이 붙는 거야. 만약에 빗자루 모양을 가지고 있고 오르제 벼 쌀에서 유래한
배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아스페라길루스 오르제란 살수기를 닮은 균이라는 뜻이잖아요. 배에서 나온. 근데 만약에 이게 살수기를 안 닮았고 빗자를 닮았으면 어떻게 됐어? 페니실린 오르제가 됐겠죠.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DNA, RNA 다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책에 그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자, 원래대로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명령법을 가볍게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미생물의 종류나 특성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세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세포를 표기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를 표시하고 세포에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할 거야.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책에는 없어요. 한번 그려주고 책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여러분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책에는 일단 핵이 있겠지. 세포의 가장 중요한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감싸고 있는 핵막이 있죠. 그죠? 핵을 감싸고 있는 핵막이 있을 수 있겠고, 단백질로 핵을 보호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겠고, 핵막이 없는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원핵 생물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진핵 생물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핵과 핵막이 있습니다. 이 정도쯤은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세포막이죠? 이 사이를 보호하고 있는 이것은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은 세포 자체를 보호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소시지 모양의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미토콘드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원핵세포에는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진핵세포에만 있는 거예요. 어제 다 설명했잖아. 그지? 미토콘드리아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후로 막 나오고 있어요. 발전소라 그랬지? 무슨 발전소? 세포 내에 세포를 발전하는 발전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또 있고요. 이 안에는 골지체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뭉쳐가지고. 우리가 골지체라고 합니다. 골지체. 자, 이 골지체는 이 세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그냥 세포 소기관인데, 지금 선생님이 이런 설명하는 건 다 세포 소기관이에요. 세포 안에서 탄수화물 합성과 단백질, 지방을 변형하고 분류합니다. 탄수화물 합성과 단백질, 지방을 변형하고 분류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채우고 있는 그 용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래? 세포질이라고 해요. 세포질은 세포 소기관들을 다 보호하고 있겠죠. 충격에 흔들리지 않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또 뭐지? 똥똥똥똥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고, 막 이것도 여기 골지체도 더 이렇게 있고요. 세포 안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뭉쳐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물들이 다 있겠죠. 동그랗게 쭉 뭉쳐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리보솜입니다. 전 시간에 선생님이 리보솜이 뭐라 그랬어요?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그랬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 세포질 속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 세포질 속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리보솜까지 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빠졌죠. 저번 주에 선생님이
중심체 얘기를 했잖아. 자, 중심체는 원핵생물과 진핵생물 중에 누구만 가지고 있어? 진핵생물만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진짜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게 쭉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게 중심체라고 해요. 그래서 어저께 선생님이 중심체는 무슨 일을 한다고 했어요? 어저께가 아니고 저번 시간이지. 중심체는 무슨 일을 한다고 했어? 미세 소관으로서, 미세 소기관으로서 무슨 역할을 해요? 기억나요? 세포 분열과 주기를 조절한다고 했죠. 세포 분열과 주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한번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써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포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털 달린 것도 있지. 이런 거 우리가 편모라고 해요. 편모. 움직이는 거. 세포도 움직이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힘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세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이 세포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특성과 미생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이제 세균이 있고요. 크게 보면 그다음에 곰팡이, 효모, 버섯류, 그리고 또 뭐 조류, 원생동물, 그리고 바이러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첫 번째 세균에 대해서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균의 구성 성분부터 배울게요. 자, 세균은 수분 몇 %라고 그랬어요? 80%고요. 고형물 20%로 조작되어 있다고 합니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고형물은 자, 여기서 이 고형물을 말하는 거예요. 뭐 수분은 80%니까 우리가 수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세포질이 들어가 있겠죠. 자, 고형물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 유기물과 무기물. 유기물이 옆으로 10%, 무기물이 옆으로 10%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기물, 유기물이 좀 쉬운데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유기물과 무기물이 일본에서 넘어온 걸 그대로 해석해서 한국어로 바꾼 건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원핵세포의 합은 단세포 생물인 거예요. 어제 우리가 표시할 때 진핵생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세균은 어디 돼 있어? 하등미생물, 원핵생물에 포함되어 있고 남조류나 세균류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고동민에서 진핵생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원생동물과 조류, 지으류, 균류 등이 포함됐고 바이러스는 또 따로 분류하고 있다고 했어요. 세균은 원핵세포의 하등미생물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세균세포는 세포벽이 있고 세포막이 있고 리보솜, 세포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포자, 편모, 점질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질은 세포핵을 제외한 모든 세포 내용물을 포함합니다. 세포벽, 세포막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많고 어쨌든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없는 게 많죠. 포자는 우리가 이제 생식세포라고 해요. 생식세포. 생식이면 다 알고 있죠. 자, 편모. 세포에 나와 있는 돌기물. 아까 그랬죠. 그거를 편모라고 하고요. 점질층은 세균
점질층을 뭐라고 설명해 줄까? 세균의 균체 주위에 형성된 끈끈한 점액 같은 거야. 층. 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질이잖아. 끈적끈적한 거. 세균의 균체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점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기물과 무기물을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유기물은 생명체예요. 무기물은 비생명체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만 알아주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생명물질, 비생명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기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비타민 같은 이제 우리 그런 물질들을 생물을 구성하는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탄수화물 뭐 이런 것처럼 생명체에 있는 것들이지 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 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보면 되고, 자, 무기물 같은 경우 그럼 돌이나 흙 같은데 우리 칼슘 같은 거 들어있잖아요. 뼈. 돌이나 흙을 구성하는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에요. 물, 모래, 석회, 소금, 철, 구리 등을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균세포는 세포벽, 세포막, 리보솜, 세포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포자, 편모 및 점질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포벽은 세균을 둘러싸서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 물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아까 설명했지요. 세균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등을 분해하여 이용한다. 아까 얘기했죠. 이거를 분유하고 변형하고 분류하는 걸 누가 한다고 그랬어? 골지체가 한다고 했죠. 자, 세균의 일부는 생활 환경의 유해대사 따라서 이제 유해대사 물질이 일정 이상 축적이 되잖아. 자기가 생명에 위협이 왔어. 이건 사람이야. 사람이 세균이 축되면 사람이 위험한데 세균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세균이 자기가 생활하는데 나한테 위협적인 생활 환경이 와서 내 몸에 세균한테 안 좋은 것들이 축적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구 구체인 포자를 형성합니다. 아포라고도 합니다. 네, 생존물질을 생성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포자는 생활 환경이 뭐라고 하죠? 그래서 잠복기를 갖는 거야. 이제 숨어버리는 거야. 포자 더 단단하게. 기본 세포 세균보다 더 질기고 오래 살아남아요. 자, 포자는 생활 환경이 적합해지면 다시 발화를 합니다. 내가 힘든 시간이 지나갔어. 회복이 된 거야. 다시 여기 살만해. 그러면 다시 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세포가 되어 증식을 하죠. 영양세포란 무엇이냐? 포자는 그전까지 방어를 목적으로 했는데 영양세포는 이게 진짜 번식을 목적으로 해서 나온 세포를 영양세포라고 해요. 증식하게 됩니다. 이 포자는 영양세포보다 가열, 건조,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책만 봐서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